피드백을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상대는 대답을 해주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특히나 관계가 되게 우호적인 관계라고 하면 더더욱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걸 같이 해결해주고 싶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 사실 밤모태라고 해야 할지 모태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선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번에 아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하시는 방식으로 계속 하시면 나중에 발전하기가 좀 어렵고 그쵸. 느낌이 좀 독특한데 어떤 거를 좀 의도하고 그리셨는지 연습용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이제 어떤 목적으로 좀 그리셨는지 지금 제일 제이님이 그림 그리시면서 답답하고 좀 궁금하다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지금 하시는 스타일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스타일이 아니라 주변에서 너 선어 연습 좀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만약에 이제 내가 추구하는 방식이 난 면체색으로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뭔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게 있어서 면체색 방식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너 선 연습 좀 해야 돼. 선 드로잉 좀 해야 돼. 이제 그렇게 피드백을 좀 들었잖아요. 그러면 선 관련된 피드백을 들었던 게 왜 그렇게 기억에 남고 마음에 걸리셨을 것 같아요. 면으로만 그리면 나중에 꼼수처럼 변해서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같이 덕질하는 전공자분이요. 어떤 맥락으로 얘기를 했었는지 그게 좀 잘 모르겠어요. 왜 망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선호가 부족하다고 하셔서. 제이님, 제가 그 취미로 하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 그리다 보면 피드백을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상대는 대답을 해주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특히나 관계가 되게 우호적인 관계라고 하면 더더욱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걸 같이 해결해주고 싶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 전공자이기는 해도 전공자라고 해서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제이님의 그림을 늘게 만들 어떤 의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 학생이 어떻게 늘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단계가 어떻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또 이 사람과의 관계를 또 그렇게까지 망가뜨리고 싶진 않단 말이죠. 같이 덕질하는 덕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면 아무래도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내가 제일 잘 아는 분야에서 그렇게 깊이가 엄청나진 않은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질문을 하실 때 그런 걸 기대하시면 일단 안 돼요. 그 사람이 내 그림에 대해서 진지하게 막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마땅히 그럴 의무도 없고 책임을 가질 이유도 없죠, 물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친구 관계, 특히나 이렇게 덕질을 같이 하는 친구 사이에서는 그런 질문은 별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서로를 위해서. 왜냐면 제이님이 그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듣고 또 고민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디테일하게 그럼 나 뭐 공부하는 게 좋아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게 약간의 그 상하 구조가 생겨버려요. 누군가 일방적으로 알려줘야 되고 일방적으로 듣게 되고 그러면 내가 관여를 한 만큼 이 사람이 늘기를 또 바란단 말이에요. 이런 덕질메이트인 관계에서는 그런 피드백을 물어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서로 한 대여섯 명 커뮤니티가 돼서 서로 그림을 내가 발전시키자라는 목적으로 모인 모임이면 괜찮아요. 서로가 막 얘기를 해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그러면 그게 서로 암묵적으로 오케이가 된 상황이거든요.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 서로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런 시야도 있어 라고 서로 얘기를 해주자. 그런 관계가 되면 그래도 건강하게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출발점이 약간 이 관계에서 약간 금이 가버린 거예요. 살짝. 이게 물론 상대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이님이 이렇게 저와 얘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뭔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막연하게 느끼기는 했지만 그게 뭔진 잘 모르셨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런 덕질은 서로 책임을 지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드로잉 소모임에 들어갔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그러려고 모임이니까. 그래서 나도 피드백을 주려고 노력하고 상대의 피드백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들었던 피드백을 감사히 여기니까 다른 사람의 그림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느꼈던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상대에게 잘 설명하려고 또 노력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사이에서도 내가 그림을 보는 기준이라든지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는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길러지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소모임에서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근데 내가 덕질로 만났다.
그러면 거기서는 덕질만 해야 돼요. 맞아, 적당한 거리감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막말로 그 장르를, 맞아요, 만원님 말씀이 맞는 게, 막말로 그 장르를 파지 않았으면 볼 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니까. 내가 이번에 한번 알았잖아요, 제이님이.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질문을 서로 안 하는 게 좋아요. 맞아요. 기대감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 상처가 생겨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관계가 정말 미묘한 게 뭐냐면요. 예전에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실기력이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에 비해서 좀 더 높았어요. 그래서 연합고사나 실기 대회나 이런 것들 보면 수상도 많이 하기도 하고, 이 A라는 친구가 그림에 대해 설명도 되게 잘하고, 이 친구는 수상 실적도 좀 애매하고 중위권 정도가 됐었어요. 이 실기력을 가진 친구들끼리 서로 막 상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건 괜찮아요. 나 어떤 거 하면 좋을까? 나 이번에 육제 그리려고 하는데 이거 어떤 거 같아? 라고 했을 때 B도 똑같이, 근데 쌤이 너 이런 피드백 줬었으니까 너는 숙제를 이것도 괜찮지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A라는 친구가 어떤 피드백을 주고 B가 그거를 기억을 하고 엄청 유용하게 잘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 관계가 평등하지 않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은 계속 플러스 줘야 되는 관계가 돼버리고, 이 B라는 친구는 A한테 늘 마이너스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겨버렸냐면, 이 A라는 친구가 그 B라는 친구한테 너 왜 이거 안 해? 너 왜 숙제 쌤이랑 그때 약속해놓고 30장 그리기로 해놓고 왜 20개밖에 안 했어? 너 그럼 좀 안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마치 보조 선생님이 할 것 같은 역할들을 자꾸만 A가 하게 되고, B도 약간은 그걸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A라는 친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관여하기 시작하니까 B라는 친구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 진짜 네가 무슨 내 쌤도 아니고 왜 그래? 라고 이제 관계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친구가 저한테 상담을 했었어요. 아니, 저한테 그렇게 필요하다고 도움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내가 너무 많이 관여한다고 저한테 화를 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따로 불러다가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덕질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즐겁자고 만난 건데, 그런 즐겁자고 만난 관계에서 정보의 우위를 가지고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는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이런 관계처럼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이님이 아직 그 관계에서 엄청 계속 기대하거나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계속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의 좀 함정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관계에서 그렇게 나빠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상대방이 잘못된 사람이라면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에 학원쌤이나 스터디가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얘기로 들었던 이 A랑 B의 관계가, 이 A라는 친구가 우월감을 느끼면서 이 B라는 친구를 굉장히 휘두르기 시작했었거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로 사실 얘기를 시작했는데 아예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빠졌네요. 그쵸?